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밀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왜? 네, 아마도 밀야가 죽어버린 건 땡땡주 전의 일이에요. 아마도인 이유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친구에게 들은 바로는 너무나도 심한 삐리. 클릭하는 거네요. 밀야와는 소꿉친구였어요. 어린 시절 이웃집이었던 때부터 자주 놀고, 그녀는 선천적으로 없는 한쪽 팔 때문에 저를 많이 의지하고 있었고, 저도 그녀를 도와줬어요. 네, 마치 진짜 자매처럼. 마지막으로 만난 건 죽기 몇 주 전의 일이에요. 그날 저는 밀야랑 카페에서 만날 약속을 했었죠. 그 카페는 매우 조용했고, 저와 밀야가 둘이서 만날 때는 항상 그 카페에서 홍차를 마시며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죠. 카페는 숲 안쪽에 고요하게 세워져 있고, 우리 외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자주 그곳에 놀러 갔어요. 넘어진 지면 앞에는 뾰족한 돌이 있었고, 엉겁결에 손을 짚는 바람에 손바닥이 크게 베이고 말았죠. 지면에 핏자국이 남아버리면 큰일인데, 아무리 막아도 피가 멈추지 않아서 저는 상의를 벗어 상처를 옷으로 억눌렀어요. 잠깐 걷고 있던 사이에 평소에 가던 카페에 도착했어요. 조금 비에 젖었기 때문에 저는 급하게 안으로 들어가려 했죠. 안쪽은 이상하게 어둡고 미적지근한 빗소리와 축음기에서 흐르는 노이즈 섞인 오치초르니에 어쩐지 나른하고 게다가 현실감이 없는 우울한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의 중심에 그녀가 있었죠. 저는 입고 있던 코트를 벗고 벽에 기대어 그녀를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는 뭔가 깊은 생각에 빠진 듯이 나른한 표정에 왼손으로 턱을 개며 멍하니 홍차를 마시고 있었죠. 그녀는 입에 대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놓고서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어요. 노브로에 우들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희미하게 신음을 내쉬었어요. 입속에 남은 혈액이 작은 거품을 내고 끝에서 천천히 흐르는 비가 제 목덜미에 닿는 것을 느꼈죠. 그녀는 그런 저를 눈도 깜빡이지 않으며 바라보며 아주 유쾌한 듯이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웃고 난 뒤 제 컵에 홍차를 따르고 잼을 골라내줬어요. 그녀가 홍차를 마실 때에는 항상 딸기잼을 핥았고 추운 날에는 소량의 보드카를 넣어 마셨죠. 그날은 특히나 추운 날이었으니 보드카를 평소보다 많이 넣고 말았어요. 홍차를 마시던 그녀의 얼굴에 점점 불꽃빛이 띄는 것을 느꼈죠. 열기가 찬 덕분인지 우리는 평소보다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에 대해, 취미에 대해, 차에 대해, 그리고 미리아에 대해서. 입을 가리고 품위 있게 웃은 그녀의 눈이 기분 탓인지 반짝반짝 빛나 보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숲은 이미 어둠에 덮여 있었고 조명의 희미한 빛만이 주변을 비추고 있었어요. 축음기에서 흐르는 음악은 어느새 멈춰 있었고 카페 안은 정적이 휩싸여 있었죠.
책상 밑에 숨은 그녀의 머리가 달빛에 비춰지고 젖은 듯이 괴상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왜 책상 밑에 숨었지? 슬슬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건물 안에서 뭔가 질질 끄는 듯한 기묘한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쨌든 여기엔 저밖에 없었으니 소리가 날 리가 없었죠. 그럼 누구야? 저는 피에 젖은 상의를 테이블에 놓고 건물 안쪽으로 발을 옮겼어요. 같이 홍차 마셨다며. 이야기 나눴다며. 안쪽은 이상하게 어둡고 안쪽에서 울리는 신음소리와 축음기에서 흐르는 노이즈 섞인 오치 초르니에 그곳은 이질적인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 어깨를 잡으며 불안한 목소리로 이제 그만하자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울먹이는 눈이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고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심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목소리를 신중하게 들어보니 목소리는 지하에서 들려오는 것을 알았죠. 이 장소에 지하가 있었다니, 그리고 그곳에 누군가가 있었다니. 저는 등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불쾌감을 느꼈어요. 지하로 통하는 길은 건물 안쪽에 있었어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어두운 장소에 숨겨져 있었죠. 저는 선천적으로 없는 한쪽 팔 때문에 어둠 속에서 발밑을 크게 주의하면서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지하실의 문을 살짝 열었을 때 쓱 하고 목덜미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투둑하고 비가 오는 걸 느꼈어요. 물방울이 등에 흘러 흠칫 고개를 들었더니 비구름이 하늘에 덮인 것을 봤어요. 숲은 검고 하늘은 재와 같았고 비는 하얗고 마치 비가 색을 씻어내는 것처럼 매우 울적한 하늘이었어요. 제 눈에 색이 비치지 않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색이 흘러내린 듯한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 눈에 비친 선명한 색은 빨간 비의 색이었어요. 지금도 뇌리에 선명하게 새겨진 것은 의자에 묶인 채로 목을 찢겨 몸부리치는 그녀의 모습. 잠시 아연실색하던 사이에 뭔가를 끄는 소리, 그것이 점차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귀에 거슬리는 소리, 불쾌한 소리. 거기에 섞인 발소리. 그것도 하필이면 제 뒤에서 들려온 것이죠. 심장이 꽉 쥐어지듯 괴로웠고 얼굴은 새빨개졌어요. 누군가에게 들킬지도 몰라. 저는 서둘러서 도망치려고 그녀의 발을 잡았죠. 제 눈을 응시하는 그녀의 얼굴은 역광 때문인지 잘 보이지는 않았어요. 병적으로 하얀 피부, 짧게 자른 검은 머리, 쉽게 꺾일 것 같은 가는 몸, 고상한 느낌의 드레스, 위험하게 느껴질 정도의 요요함. 그러나 확실하게 그 얼굴은 떨리는 듯한 미소를 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로 신음을 내쉬는 나를 내려다보며 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어요. 도브로에 웃들어. 신음과 함께 목에서 거품이 이는 혈액이 천천히 아래로 흘러내리며 가슴에 모이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내 발을 천천히 들어 마디 끝에 입술을 댔어요. 그 부드러움. 뭐야? 그냥 지나가? 그 수상한 발소리는 더욱더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저도 그녀처럼 살해를 당할지도. 저는 지면에 떨어져 있는 칼날을 들고 문 뒤쪽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발소리가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저는 그늘에서 힘차게 뛰어나와 칼날을 내리찍었죠. 저는 천천히 칼날을 목에 눌렀어요. 칼끝이 목에 피 파묻히면서 울음소리는 점차 신음으로 바뀌고 있었죠.
죽어버리면 큰일이기 때문에 저는 상의를 벗고 상처를 옷으로 억눌렀어요. 갑자기 눈앞이 새빨갛게 변했어요. 힘차게 내뿜는 비가 제 얼굴이 뒤덮인 것이죠. 저는 무서워졌고 서둘러서 카페를 뛰쳐나갔어요. 저는 서둘러서 카페를 나와 숲길 쪽으로 달렸어요. 몇 번이나 넘어지고 스친 손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혼자 떨면서 아침을 기다렸어요. 그 발소리가 쫓아오지 않을까,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하면서.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미리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심한 사고였고 얼굴만으론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원형이 남겨져 있지 않았다고 해요. 간신히 알아낸 사실은 그녀는 떨리듯 한 미소를 진 채로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이죠. 네, 밀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에요.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녀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녀의 친구니까요. 저는 당신을 위해 여기까지 말해준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밀리아. 네, 항상 가던 카페에서 다시 만나요. 뭐야? 밀리아 생일 축하해요. 이봐, 이 녀석 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저도 모르겠어요. 마이크가 고장난 걸까요? 나중에 확인해보자. 녹화도 돌려봐. 찍을 만한 건 없겠지만. 말하는 것도 뒤죽박죽이고 뭐 어차피 별것도 아니겠죠? 이런 일 계속할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 나 뭐 단서가 없으면 그만둘 건데 나는 조금 신경 쓰이니까. 들어보면 이상하지 않아? 너를 땡땡으로 착각하다니. 지금 뭐라고요? 뭐? 전 모두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해요. 더 있나? 당신이 태어난 것을 느껴요. 당신이 커져가는 것을 느껴요.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감각이 매우 생쾌하게 느껴져요. 당신은 지금도 계속 저를 어루만지고 있겠죠. 그 팔로, 그 손가락으로, 그 입으로, 그 혀로. 제 몸을 만지는 그 정도로, 그 감각이 전해지는 정도로 저는 당신을 사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얼굴이 떠올리지 않아서 매우 답답하고 안타깝고 복잡한 기분이 덮쳐오고 제 머릿속은 당신으로 가득 차게 돼요. 만약 당신에게 어루만져진다면 저는 분명 그 부드러운 뺨에 손을 뻗겠죠. 문득 주위를 둘러보면 나와 똑같은, 모두가 당신을 바라며 어딘가로 향하는 것이 보여요. 그 발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분명 당신을 만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겠죠.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그저 한결같이 걷는 그녀들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지만 공허하며 마치 당신의 얼굴과 매우 닮았어요. 저는 당신의 친구예요. 우리는 당신의 친구예요. 지금부터 당신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에? 에?
죄송해요. 그런 건 잘 몰라요. 하지만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뭔가 이상한 이야기라서 조금 기억에 남아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신음소리가 어쩌고 얼굴이 어쩌고 했었어요. 그녀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뭐였더라? 이상하네. 내 친구의 이름인데 어렸을 때부터 함께한 친구인데. 몸이 가늘고 피부가 하얗고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 예쁜 아이였어요. 왜 이럴까요? 저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친구의 얼굴이. 아니, 애초에 그녀의 얼굴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얼굴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땐 이미 원형이 남아있지 않았었으니까. 내 친구인데 이름이. 맞아, 이름은 밀야예요. 네, 제 친구예요. 제 친구 말이에요. 밀야요. 뭐야, 거기에 있었군요, 밀야. 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녀가 일으키는 현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들이 진술하는 내용 및 그녀의 성질에 대한 것도 정확한 사실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 하나 말할 수 있는 사실이라면 간단하게 그녀는 그저 기생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건축물이란 기생충의 서식지였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걸 쓰는 제 뇌수의 어딘가에 자리 잡아 저를 좀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녀를 기생충이라 판단한 건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사실 그녀는 실체가 없고 숙주의 육체에 깃들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의 사고이자 정보이자 전기 신호입니다. 대상의 뇌수에 잔류하는 비정상적인 정보입니다. 그녀에 대한 정보가 뇌수에 들어가 그녀의 모습을 만들고 즉 그녀에 대해 생각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신호는 사라지지 않고 시간과 함께 증폭하며 대상의 뇌수 즉 인식을 오염시킵니다. 더욱더 그녀는 번식 행동으로서 인식의 확대를 노립니다. 그 행동은 아마 타인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그녀에 대해 말하는 소녀들은 기생충에게 뇌수를 먹혀 조종당하는 것입니다. 번식을 위해 공생을 위해. 마치 연가시에 기생된 사마귀처럼 레우코클로리디움에 기생된 달팽이처럼. 그 사실을 눈치챘을 때 제 뇌수에도 이미 그녀가 눌러앉았다는 것을 알아냈죠. 저는 지금까지의 기록을 삭제하고 보존하고 있던 그녀들을 제거했습니다. 제 동료도 똑같이. 제가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죄라도 짊어지겠습니다. 제가 저라고 확실히 자각하고 있는 사이에 그녀가 제 뇌수를 먹어버리기 전에 이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제 뇌수에 남은 마지막 기생충, 그것만 사라지면 무효화시킬 수 있겠죠. 다음은 제가 방아쇠만 당기면 될 뿐, 그것만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겠죠. 땡땡은 무해합니다. 밀야에게. 밀야 생일 축하해요. 우리는 당신을 위해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밀야는 그냥 걸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당신의 기뻐하는 얼굴을 빨리 보고 싶어요. 다들 당신을 좋아해요. 다들 당신을 빨리 만나고 싶어해요. 어디에 있어도 기가 없어도 확실하게 전해지도록 편지를 썼어요. 걷지 못해도 괜찮아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분명 싫다는 표정을 짓고 있겠지만 어디에 있어도 함께할 수 있도록 파리 여기에 있으니깐요.
우리는 언제나 함께해요. 숲속에서도 흙밑에서도. 당신의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분명 처음부터 보이지 않았던 거겠죠? 눈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저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당신을 위해 이야기를 해요. 항상 이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생일 축하해요. 네, 땡땡이 죽게 된 것은 어제 일이에요. 라디오를 듣고 있다가 속보가 흘러서. 사고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때 피해자의 복장이 땡땡의 것이라서. 라디오에선 얼굴을 알 수 없다고 말했지만 제겐 그녀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챌 수 있었어요. 지금 봐도 믿기지 않아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나 기운이 넘쳤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다니.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감각이 매우 상쾌하게 느껴져요. 당신은 지금도 계속 저를 어루만지고 있겠죠? 아직도 좀 혼란스럽고 머리가 어지러워요. 잘 때도 일어날 때도 그녀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그만큼 제게 있어서 소중한 친구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어요. 아니, 철이 들 때부터 함께였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그런데도 당신 얼굴이 떠올리지 않아서 매우 답답하고 안타깝고. 복잡한 기분이 덮쳐오고 제 머릿속은 당신으로 가득 차게 돼요.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알고 싶지 않습니다. 듣고 계세요? 제대로 들어주세요. 제 사고가 먹혀 사라지기 전에. 듣고 계십니까? 주변에는 적어도 2명 이상의 경비원을 배치합니다. 일반인이 접근할 경우 사건 수사로 인해 출입 금지라 전달하고 건물의 출입을 막아주세요.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알고 싶지 않습니다. 듣고 계세요? 제대로 들어주세요. 제 사고가 먹혀 사라지기 전에. 듣고 계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로 신음을 대시는 나를 내려다보며 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어요. 깍젤라. 신음과 함께 목에서 거품이 있는 혈액이 천천히 아래로 흘러내리며 가슴에 모이는 것이 느껴졌어요. 땡땡의 발생을 확인. 어? 엥? 뭐지? 그 카페는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도 없다든가 좀 어둡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몰래 들어온 듯한 감각이 들어요.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느껴지지 않는 기시감. 때때로 느껴지는 그 기시감과 비슷해요. 게다가 뭔가 터무니없이 꺼림칙한 감각이 들어요.
카페에 간 건 얼마 전의 일이에요. 친구에게 숲속에 카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요?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친구예요. 어째서 그녀가 그 카페에 대해 알고 있는지는 몰라요. 소문으로 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소문 그녀한테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소문은 사실이고 카페는 확실히 숲에 있었어요. 낮이었는데 안쪽은 이상하게 어둡고 들어본 것보다 훨씬 낡았다는 인상이 들었어요. 작게 음악이 들려왔어요. 곡 이름은 분명 아가뉴. 방금 전까진 누가 있었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녀는 입고 있던 코트를 천천히 벽에 걸고 중앙에 있는 자리에 앉았어요. 아, 네, 그녀예요. 제 친구 말이에요. 그 카페는 둘이 왔으니까요. 그게 어떻다는 거죠? 그녀가 안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신음소리는 점차 심해졌어요. 마치 오열하는 것처럼. 안쪽으로 가려는 그녀의 얼굴은 어째선지 잘 보이지 않아서 지금도 그녀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 신음을 쫓고 있던 사이에 저는 지하실의 문으로 갔어요. 슬쩍 문을 열어봤어요. 문을 연 순간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꽃의 향기, 하지만 뭔가 녹비린내 같은 매우 기미한 냄새였어요. 방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발짝 나아간 순간 어깨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누군가가 제 어깨에 칼날을 찌른 거예요. 저는 놀라서 쓰러지고 말았죠. 그녀는 손을 뻗어서 제 뺨을 만졌어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깍젤라. 저는 무서워져서 손을 뿌리쳐 방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달리면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후 그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심한 사고였고 얼굴만으론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원형이 남겨져 있지 않았다 했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를 위해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음. 자, 여기까지 밀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